아니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그런 비과학적인 책을 쓰냐고 하지만 인간은 모든 학문은 어느 한 시점에서 만납니다. 이제 흔히 정신과에 대해서 이제 그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왜 정신과 의사들은 듣기만 하지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 알집을 풀어 헤치기 전까지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내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제 꿈 중에 하나가 조금만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지금 우리 DNA의 정보도 풀어가는 중이잖아요. 이 명리학적인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명리심리학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의 작가 양창순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자기중심적인 존재이며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린 비로소 타인에 대한 이해도 넓혀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그처럼 소중한 나 자신이 내 앞에 놓인 삶이 궁금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명리학은 그것에 대해 답을 주는 학문 중 하나다. 또한 우리가 소중한 존재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세심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의학이다. 그리고 두 학문의 궁극적인 핵심은 진심으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할 때 세상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앞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지금 서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근원적인 두 개의 질문을 명리학과 정신의학으로 답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명리심리학의 저자 양찬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저희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제 근대 이후에 그 계몽의 시대를 살고 있고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 말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는 그렇죠. 소위 어떤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점집이 훨씬 더 자기가 편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더 말하자면 접근하기 쉽고.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제 명리학을 공부했을 때는 네, 이 정신건강의학과 명리학이 이제 접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한 뒤에 선생님이 어떤 진단의 하나의 그 도구로서 사용하시지 네, 않았을까? 과연 그렇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명리학이 만나는 그 지점은 어느 지점일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 이제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우리가 인류가 지구상에 생겨난 이래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제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는 이제 개인 무의식을 주장했죠. 자기가 태어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의 무의식에 있다. 근데 융은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인류가 사회적인 어떤 제도, 사회적 태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사회 간접 무의식으로 다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문화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공통적인 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집단 무의식인데 인류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우주를 보고 이 해와 달의 움직임을 보고 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사실 우리 지금 코로나 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까,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이 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점은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하거든요. 성경에도 나오는 거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의 그 무의식에 들어 있는 거고, 우리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팔자소관이라 그러잖아요. 팔자소관이다. 그렇죠. 네 팔자가 그렇다 이런 예, 얘기 많이 그렇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제 무의식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명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는 기로 나도 그 나의 특성도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자연이라는 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서양은 그 인간하고 자연이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영향을 받지만 인간하고 자연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분리된 것으로 보죠. 그렇죠. 동양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 천인합의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한테 이제 그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의식에 자리 잡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흔히 정신과에 대해서 이제 그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왜 정신과 의사들은 듣기만 하지 말을 하느냐. 그래서 답답하다. 네. 너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점집은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 왔어? 하면서 벌써.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30초 안에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저를 찾아오실 때 많은 내담자들이 원하시는 게 한 번의 상담으로 본인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인간의 문제라는 건 예전에 그 컴퓨터에 있는 알집과 같아서 나의 타고난 기질, 그다음에 후천적인 그 환경,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람들. 관계, 또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 있어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잘못 형성되면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니까 그 알집을 풀어 헤치기 전까지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 50분 상담하면은 그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느 바로 정도 그림은 그려주시죠. 예. 근데 얘기하지 않는 거가 그분이 그 문제점을 의사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신과의 상담은 다른 상담과는 달라서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문제 원인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막연히 알아요.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그거 하는 게 있잖아. 나는 이 대학 안 가고 싶은데 부모가 가라 그랬어. 나는 이과 안 하고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하라 그랬어. 그러면 그 원망이 평생 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 나이 돼서도 아직도 부모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을 그 주장한 프로이드조차도 거기 경지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점집은 가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일단 마침표가 주어지는데 정신과는 상담하고 나서도 뭐지? 이런 느낌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급한 성격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네. 삶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소위 이제 점을 보러 간다든지 또는 그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그 상황을 이제 대하는 말하자면 태도에 의해서 네네. 사실은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지 바로 답을 주면 그 답이 옳고 그르건 뭔가 밖에 나서 한번 해보기라도 하고 뭐 이럴 텐데 바로 그런 어떤 상담의 태도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명리학과 이제 정신건강학, 심리학에 관련된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공부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만나게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성격이 바로 운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팀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빌려와서 바로 그 문장과 이제 조우시키십니다. 말하자면 지리의 힘에서 이제 나왔던. 그러니까 성격이 운명이라고 결정한다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역시도 우리에게 어떤 운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날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역시나 우리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어떤 운명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명리학과 이제 그 정신건강학을 이제 그 맞물려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성격이 운명이다.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하는 것들을 두 개 학문을 섞어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그 예전에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빈서판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빈서판. 예, 그러니까 그냥 백지 상태로. 백지 상태.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우리의 DNA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가. 그래서
저도 요즘에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제 책에도 인용을 했지만 그 빌 브라이슨이 쓴 버디라는 책에 네. 우리의 DNA를 이으면은 명왕성까지 명왕성까지 간다고 간다 그랬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왕성까지 가는 정보의 요만큼밖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 자연의 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마 저는 명리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명리학에서 왜 이렇게 생년월일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사주팔자가 뭐냐. 근데 생년월일시라는 건 하나의 그냥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을 우리가 이제 아까 지리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위치가 이제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하면은 우리가 지구의 어디쯤에 있는지 알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경도나 위도 이것은 진짜 있는 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은 내 위치가 어디고 북반구에 어디에 있으니까 기온은 어떨 것이고 뭐 사계절이 있을 것이고 대강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주팔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난 그 순간에 그 우주의 길을 그냥 비유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제 에너지인 거죠. 자연의 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과학에서 여기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실증주의죠.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입증하고 사느냐는 거죠.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의학책 이렇게 좀 관심 있어 보고 있는데 의사들이 손을 씻고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더군요. 그렇죠. 병균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게 몇백 년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꿈 중에 하나가 조금만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지금 우리 DNA의 정보도 풀어가는 중이잖아요. 이 명리학적인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생년월일시를 할 때 2시간 간격으로 나누지만은 좀 더 그것을 만약에 이제 이 우주의 에너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분단위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명리학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나하고 생년월일시가 같은 사람은 똑같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 저랑 같은 생년월일의 시가이 똑같은데 한 사람은 이디오피아에 태어나고 네네. 한 사람은 유럽에 태어나고 한 사람은 네네. 저처럼 한국에 태어났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그 나하고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1296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1296만 명 중에 한 명. 예. 그럼 우리나라에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4명 정도 저까지.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 중에 어떤 사람은 김 선생님은 남자이지만 그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자라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자라는 거는 맛이 다르잖아요. 토양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또 그렇죠. 태도들이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시간 간격으로 한 사주팔자도 1296만 명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그것을 세분화해서 1분 1초 단위로 한다면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저와 거의 똑같은 운명일 사람이 거의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거의 희박한 어떤 확률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나온다면 조금 달라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사람들한테 더 가까이 오냐면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간이 그 우주의 일부이고 우주의 길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명리학뿐만 아니라요. 유태교도 그렇고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양자역학도 썼지만 그게 양자역학하고도 연관이 되는 게 양자역학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고체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고체라고 보는 게 이게 실체가 아니다. 나누면은 나누면? 다 결국은 그 파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파동이 뭐냐면 에너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인 거고. 뭐 양자역학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그 생명의 기원이 이제 폭발하면서 네, 이 네. 폭발의 에너지를 통해서 다 생성이 되기 그렇죠. 시작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성경의 창세기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그런 비과학적인 책을 쓰냐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요. 인간의 모든 학문은 어느 한 시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리학이나 정신의학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명리학에서는 단지 내가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그 개나리의 기하고 진달래의 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 순간에 내가 그 우주의 그 에너지를 흡입을 해서 그게 나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일리가 있는 게 인간한테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그렇죠. 이 들숨이 생이고 날숨이 사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한순간에 생과 사가 다 이제 오가는 네,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 있고. 네. 사실 우리가 산다는 건 숨을 쉬는 거고 죽는다는 건 숨을 멈추는 거잖아요. 현대의학에서 인간의 어떤 죽음을 규정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맥박과 예, 호흡을 그 가지고. 호흡인 네.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 호흡이 단순히 호흡이 아니고 그때 숨을 쉬면서 이 우주의 그 에너지, 정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숨을 사이킥 에어라 그래요. 사이키예요. 예, 바이탈 에어라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명리학이 동양의 학문만은 아니고 인류의 어떤 무의식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은 이제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우주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요즘에 또 우주하면은 또 이렇게 창조론 얘기 나오고 예, 또 이상한 학문적으로 그래서 그냥 흘러가죠. 명리학은 그냥 에너지로 나를 아는 것이면 정신의학은 내가 나를 분석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무의식, 전의식, 의식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그것을 연구한 많은 심리학자가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는 방법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접목하게 된 이유가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점이라는 게 가로와 세로가 만나서 생기는 것처럼 나만의 문제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상대방의 문제로 생겨나는 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상담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가 이 문제에서 어디까지가 내 문제고 어디까지가 상대의 문제인지를 아는 것이 첫걸음이다. 네.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명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결국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동으로 가냐 서로 가냐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만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신의학이라는 건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내가 다스리면 우리가 바다가 막 파도치면은 바다 속에 있는 걸 볼 수 없지만 바다가 잔잔하면은 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알수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면 명리학은 나의 에너지 중에서 요거는 좀 많고 요거는 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란 것은 채우고 지나친 것은 좀 빼자. 이렇게 자기를 이제 수용하면서 변화하는 학문인 거죠. 앞서서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어떤 인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동양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글자가 22개의 글자가 네, 있는데 네, 네.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글자는 8개밖에 없다. 그렇죠. 네.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겐 이미 14글자의 결핍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받아들여야만 맞습니다.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결핍돼 있고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하는 출발점과 그렇죠.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루저라고 그렇죠. 그 평가해 버리는 그 또 다른 어떤 평가 네, 방법이 네. 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두 개의 어떤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지고 네. 사람을 분석하는 방식이 맞물렸을 네, 때 네. 좀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는 또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드네요. 저는 여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명리학의 장단점이 있고 서양의 정신의학, 그러니까 동양의 학문의 장단점이 있고 서양의 학문의 장단점이 있죠.
근데 명리학은 이제 너무 뜬구름 같으니까 거기에 조금 디테일한 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서양은 이제 너무 디테일하니까 조금 이제 그 통합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가장 치료하기가 힘든 게 완벽주의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열등감이라는 얘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자존감, 자긍심 얘기를 하는데, 자존감, 자긍심의 반대가 열등감이잖아요. 네. 근데 열등감이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진짜 내가 못 가져서 갖는 열등감과,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르다고 생각해서 갖는 기대치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그게 참 묘한 게요. 네네. 여러 어떤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사회적으로 참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은 친구들인데도 늘 인생이 네네. 즐거운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늘 인상 쓰고 네네. 늘 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친구들이 우리 더 많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완벽주의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다 나를 좋아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나를 싫어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는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오는 완벽함의 기대치를 보면은 숨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정신의학의 치료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보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가자.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명리학적으로 설명해주면, 우리가 그 사주팔자를 이루는 글자 중에서 22개인데 아무리 내가 잘나봤자 나는 8개밖에 못 가져요.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 8개도 각기 다를 때 8개지 이게 중복되게 되면 8개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만족인 거죠. 만족이란 단어 오랜만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발목까지 오는 물. 네네. 제가 이제 바다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 서핑을 굉장히 잘하는 선배님 한 분이 네. 저희는 이제 잘할수록 큰 파도에 들어가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년 가깝게 그 파도를 탄 그 형님이 어느 날 파도도 하나도 없는 바다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더니 슬금슬금 보드를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가 있다고 들어가? 네네. 저기 있잖아, 발목만한 파도. 네네. 하고선 들어가서 그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파도를 타면서 놓으시는데 네. 그날 그 오후에 그 그림 너무 아름다웠고 그렇죠. 그 형님은 그 1시간 정도 그 파도를 타고 노시다가 나오셔서 너무 좋은 파도를 네, 오늘 맞습니다.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대가의 경지인가? 아니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감이 뭐냐면 일상에서 행복감을 찾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를 보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자고, 이런 일상에서 행복감을 찾는데, 그게 그날이 그날 같으면 사람들이 다 지겨우니까 뭐 네. 그 뭐 약물도 찾고 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통해서 그 일상이 깨지니까 그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배님처럼 우리가 일상의 잔잔한 데서 행복감을 찾는 거, 그게 사실은 정신적인 성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명리학자 얘기를 인용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타고난 사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다, 팔자다 네. 라고 너무 그 극단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주 팔자가 그 사람의 운명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매년 오는 운의 흐름이 또 3분의 1, 그리고 심상이 나머지 심상이 3분의 2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네,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동양 철학에서의 명리학이나 주역을 이야기할 때 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너무 운명론적인 그럼요. 결정이기 네, 때문에 네. 인간의 의지가 과연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네, 되는데 네. 정신건강의학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하자면 그 긍정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그렇죠. 학문이잖아요. 아주 이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같이 결합돼서 이야기되는 과연 네, 네. 나의 사주는 3분의 1이며 운의 흐름,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깥의 네, 네. 세상이 또한 3분의 1의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심상이 3분의 1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런 거죠. 제가 여자로 태어난 거, 김 선생님이 남자로 태어난 거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운명입니다. 운명이죠. 예, 근데 그렇지만 이게 인도에서 태어났느냐 한국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운인 것이죠. 예를 네. 들어서 내가 개나리로 태어났느냐, 진달래로 태어났느냐가 이제 사주팔자인데, 같은 개나리라도 누구의 그 정원
병원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은 그냥 들판에서 하다가 꺾이느냐 그게 이제 운인 거죠.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동물은 거기에서 그냥 수동적으로밖에 당할 순환이요? 수가 없었는데 인간은 뭐냐면 능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왜 태어나는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기 호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로부터 받는 공급이 되는데 첫 호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쉬는 거죠. 그게 이제 심상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난 너무 싫어. 그러면서 그냥 저도 싫어하고 같은 여자도 싫어하고 그러면 제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바꿔나가는 건데 사실은 이게 명리학의 이론과 정신의학의 이론이 참 비슷한 거가 그 프로이드도 그렇고 이제 일반인들한테 제일 많이 그 알려진 분이 이제 정신의사 중에서 프로이드와 융이기 때문에 제가 네. 많이 하는데 프로이드도 그 우리의 마음속의 이 흐름이 이게 에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던 게 전의식,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도 에너지의 흐름인 거고 이건 거기에 나가서 우리 신체 에너지가 있고 정신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분이 좋아진 다음에 활동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 언제 올지 몰라요.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저녁 때 몇 시에 주무시든지 간에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30분 산책하고 오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우울한데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다가 한 2주일만 해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행동 에너지가 정신적인 에너지로 가는 거고 정신 에너지가 신체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학문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명리학이나 주역이나 다른 철학이나 과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에너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는가. 그렇군요. 말하자면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우울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우울한 감정 속에서 내가 그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기분을 바꿔낼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루틴을 바꾸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가 왔을 때 친구가 나 나갈 기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울하지만 친구가 전화 왔으니 그래 나가서 기분을 그렇죠. 바꿔볼까라고 네, 네. 하는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한 바뀌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습관하면 행동만 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인 거거든요. 심상이라는 게 마음의 이미지잖아요. 그것도 내가 바꿔나가면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러너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리는 사람 중에 우울한 사람 별로 없다고. 맞습니다. 네. 결국 뭐 우울하지 않기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라 뛰다 보면 그 마음이 그렇지. 또 한 번 또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하는 예. 긍정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게 네.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픈 시대입니다. 참 개인의 삶도 아프고 네. 지금 뭐 시기도 어수선하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또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돌아오게 되면 또 젊은 많은 그 세대들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허덕거리게 되는 것도 또 현실이고 이 아픈 시대에 이 명리 심리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또 가지고 새롭게 또 내일을 하루에 또 일상을 만들어갔으면 좋을지 또 저자로서 한번 마지막 이야기 좀 남겨주시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게 무엇일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의 의미. 네. 인간만이 끊임없이 내 존재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인 거거든요. 희망. 네.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이제 바로 희망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일상의 그 루틴한 거는 잃어버렸지만 또 얻는 게 뭐냐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이 그동안 이게 침 튀기면서 일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좋았고 찌개 같은 저기 수저로 떠먹는 게 이렇게 좋았는지 이제 알았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위생 상태가 좋아졌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독감하고 감기 환자들이 급격히 줄었대요. 네. 개인 위생을 너무 철저히들 해서. 예. 그래서 항상 그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그게 이제 동양에서 얘기하는 양과 음인 거고
그 이제 그게 주역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잃는 것만 보지 말자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소중한 사람들의 그 건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챙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전화하고 형제들한테도 전화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희망을 갖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정말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자연의 이제 중요성도 알지만 또 자연의 무서움도 알면 조금 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봐야 낯선 길에 들어서고 비로소 이제 새로운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이제 네, 제공이 네, 되듯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게 한동안 몇 년 동안 사들이기만 하고 읽지도 않았던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네, 네, 우울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내 인생에서 몇 년 만에 찾아온 휴가 같다라는 생각을 네, 네, 네. 물론 배는 좀 고픕니다. 네. 자,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명리 심리학을 통해서 명리학과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양창순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